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역사 시대 순서는 다 끝났고 뒤에 붙어있는 지역사, 문화유산, 그리고 새로운 유형들 나오는 부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사 부분 통합주제 나오는 데 중에서 지역사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주 출제가 되는 곳은 안동 쪽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아마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있고 해서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 좀 체크하셔가지고 보실 거고, 지역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겠는데 나오는 건 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네, 1번에 자주 나오는 유형으로 돼 있는 거 빈출 마크 붙어 있네요. 요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도시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지금 보니까 송악이라고 나와 있고요. 옛날에 궁성이 있었고 송악이라고 불렸고 하는, 여기는 개성이죠. 개성. 송도라고도 불렸던 개성입니다. 개경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볼게요. 고려 태조 왕건이 도읍지로 삼았죠. 개성 출신의 호족이죠. 개성의 호족 출신이고 요건 맞는 얘기고,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축조되었다. 네, 경천사지 10층 석탑 현재 그 용산의 중앙박물관 1층 끄트머리에 있는 그 큰 탑, 아마 가보신 분 기억나실 텐데 이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 원래 경천사에 있었던 건데 지금 사찰은 없어졌고요. 이거 원래 개성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조선 후기 송상이 근거지로 삼아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했던, 여기가 송도라고도 불렸기 때문에 송상이라고 불립니다. 조선시대 후반에 활동했었던 사상 중에 하나였죠. 만상이나 내상이랑 더불어서 크게 성장했었던 상인 집단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맞는 얘기. 일제강점기 강주령이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였다. 네, 을밀대가 있는 곳은 평양입니다. 이거 잘못 연결돼 있네요. 4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북이 38도선 분할 이후에 남한에 속했다가 정전협정으로 북한 지역이 되었다. 이게 좀 개성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남쪽에 속해 있다가 우리가 이 협정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남한이었는데 이제는 갈 수 없는 곳으로 국경이 좀 바뀌었죠.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자 평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4번 찾아주면 되고, 2번 보겠습니다.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지금 땡땡시에 있는 경포대에 와 있습니다. 관동 8경 중에 하나인 경포대 안에는 숙종이 직접 지은 시를 비롯해서 많은 명사의 글이 걸려 있습니다. 경포대라고 나와 있고, 양반의 주거 생활을 볼 수 있는 선교장이 또 있대요. 그리고 굴산사지라고 있지만 이거 아마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걸 거고, 선교장은 요즘에 많이 갑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문화재를 야간에 보는 게 좀 유행인데 선교장을 달밤에 보는 어떤 이벤트 같은 걸 최근에 또 많이 했었거든요. 경포대와 선교장에 있는 이곳은 강릉입니다. 강릉. 커피로도 좀 유명하기도 하고, 요즘에 대중교통이 좀 좋아져가지고 강릉에 당일치기 여행 가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 자, 강릉에 해당하는 걸로 제일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을 추천해요. 네, 오죽헌 강릉의 대표적인 유적지 중에 하나죠. 1번이네요. 1번이고 나머지 어딘지 보겠습니다.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을 추천해요. 이 공주죠. 충청도의 공주인데 지금은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령왕릉원이라고 해요. 이제 유네스코로도 지정이 되고 하면서 무령왕릉은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왕의 무덤이기 때문에 왕릉원이라고 이름이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 공주예요, 이번은. 어제연 부대가 항전을 했었던 광성보에 가보세요. 이건 강화도죠. 강화도에 있는 거고요. 팔만대장경판이 보관된 해인사를 방문해 보세요. 해인사는 합천에 있는 겁니다. 합천. 삼별초가 활동한 항파두리 항목유적에 가보세요. 삼별초가 활동을 했었던 순서를 보면은 진도에서 계속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와서 제주도까지 가잖아요. 항파두리는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주도입니다. 여기가 항목유적지인 건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관광지로 지금 제법 유명해요. 왜냐면 여기가 그 해바라기 꽃이 엄청 많이 피어가지고 사진 찍으러 많이 가는 데입니다. 근데 항목유적지 중에 하나예요. 제주도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강릉에 해당하는 거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킬러 문제. 많이 틀렸다는 얘기겠죠? 좀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옳은 것은 네, 땡땡시 문화유산 홍보 채널. 이것도 뭐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이면은 안 틀렸을 텐데 이 외부에 계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동고산성에서 찾아보는 후백제의 흔적을 찾을 거래요. 후백제. 그리고 6.25 전쟁 중에 사라졌었던 전라 가명을 복원을 한다. 전라도 가명이 있었던 데고 후백제랑 연관된 지역이고 순교지에 세워진 전동성당. 여기는 관광지로 좀 유명하기도 하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 전주입니다. 전주. 전라도라고 많이 하시죠? 전라도. 전라도가 전주하고 나주에서 한 글자씩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주 지역 상당히 예전에도 중요시 됐던 데고 그 이씨 왕조의 고향처럼 여겨지는 데가 전주죠. 여기에 지금 이 이성계 어진이 보관되어 있기도 하고 경기전 안쪽에 이 전주이시잖아요. 조선 왕조의 이씨들의 성씨들의 를 추적해 나가다 보면 전주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은 원래 전주에 대해서 내는 거가 아닌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었어요. 동고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생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백제가 전주에서 예전에 완산주라고 불렀던 전주에서 백제를 계승한다는 거를 기치를 내세워서 다시 한번 후백제를 세우게 되는 거죠. 네, 전주라고 하는 걸 찾고 난 다음에 탐구 활동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장룡형의 외형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한다. 장룡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임금이 조선의 정조입니다. 정조. 정조가 만들었던 장룡형이 내형이 있고 외형이 있는데 내형은 서울에다가 두고요. 서울의 창경궁 쪽에다가 조금 두고 외형을 이동을 시켜서 수원에 화성에다 갖다 놨었죠. 수원. 1번은 수원이에요. 1번 수원. 자, 2번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서 점령한 지역을 알아본다. 홍경래가 일으킨 난은 왜 일어났냐면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났어요. 평안도 지역입니다. 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안북도 쪽에 어떤 사람들의 차별 때문에 서북 지역민 차별과 이런 걸로 홍경래하고 우군칙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큰 난이었죠. 요거는 완전 위쪽 동네로 넘어가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또 없고 3번 인조가 피신을 해서 청군과 항전을 벌인 곳을 찾아본다. 인조가 피난 간 곳 이거 좀 떠올려 보면 뭐 남한산성도 있겠고요. 남한산성도 있겠고 저기 아래쪽으로 또 공주 지역도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인조가 피난 간 곳. 네, 4번은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에 건립된 장소를 조사한다.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건립된 장소. 여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었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갖고 있는 장소가 있다. 전주죠. 전주에 가면 꼭 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4번이네요. 전주에 해당하는 설명 들어가 있는 거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서 봉기한 지역을 검색한다. 유계춘이라는 사람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가지고 봉기한 지역은 저기 밑에 임술 농민봉기라고 있었죠. 진주 밀란이라고도 하는 요런 거는 또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야 되니까 해당 사항이 없네요. 전주 지역에 해당하는 걸로 4번을 찾아주시고 나머지 지역도 같이 체크해 놓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가나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달구벌 땡땡의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은 228번 버스가 달구벌이라고 하면 대구죠, 대구. 이거 대구고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빛고을 광주겠죠? 광주에 5월 18일부터 운영이 됩니다. 라고 또 나오고 있는데 자, 대구하고 광주입니다. 대구하고 광주에 맞는 거 골라볼게요. 자, 대구. 김광재 등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다. 맞죠? 대구에서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서울로도 올라오고 전국으로 퍼지는 거. 기억은 맞는 얘기. 기억이 없는 거 지우면 되겠죠?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YH 무역 노동자들이 폐업에 항의하면서 농성을 벌인 곳은 대구가 아니고 이건 서울입니다. 서울의 신민당사의 어떤 본관을 점령을 하고 요거를 했었죠.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 니은은 틀렸어요. 니은이 들어간 거 지워버리고요. 답은 하나밖에 없지만 맞는지 한번 볼게요. 디귿. 나에 대한 설명, 광주에 대한 설명인데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민족운동이 일어났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1929년도에 크게 일어났었죠. 이거 맞는 얘기. 그래서 2번으로 일단 답은 찾아주시고 리을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거 마산이죠. 이거는 마산입니다. 다른 지역 체크해 주시고 2번으로 찾을게요. 자, 5번 빈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품은 도시. 힌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대요.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세계기록유산이 다 있대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겠죠. 홍건적의 침입 당시에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피난을 했던 역사가 있기도 하다. 이것도 두 번째 힌트가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장소를 보니까 도산서원, 봉정사, 하회마을,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힌트를 또 쭈루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안동입니다. 안동찜 딱 들어보셨죠? 여기 아마 놀러 가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다 같이 가는 데고요. 안동입니다. 자, 안동에서 있었던 걸로 맞는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왕건이 고창 전투에서 견훤에게 승리하였다. 이게 지금 지명 이름 때문에 그런데 이 고창 전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안동입니다.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겠어요. 나머지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라하였다. 서경촌도 운동하잖아요. 여기는 평양이에요. 평양. 자, 3번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다. 여기는 청주입니다. 지금도 고인쇄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이 보현원에서 정변을 일으켰다. 여기는 경기도의 장단이라는 지역인데 장단 콩으로 유명한 데고 지금은 굳이 따지자면 파주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고려군이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이 황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따지면 남원입니다. 남원. 광안루가 있는 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 1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고창 전투가 안동이라고 머릿속에 그냥 넣어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지역이에요. 안동. 체크해 주시고 자, 6번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탐구활동 계획서인데 대1무역의 거점 초량 외관이 있고요. 개항 이후에 조개 기능이 들어가 있고 두모포 수세 사건이 일어난 장소다. 일본이랑 뭔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개항이 나오고 조개지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 바닷가인데 일본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야 됩니다. 초량이라고 하는 지명이 아직도 이 지역에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두모포 수세 사건이 일어난 이곳,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 리을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인천과 원산과 부산은 강화도 조약 때 우리가 이 개항하기로 일본이랑 약속했었던 세 개의 항구이기도 하고요. 군산은 일제강점기에 이 수탈항으로 쓰였던 데기도 하고 이 목포는 지금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고 군산과 목포의 공통점이라면 수탈항으로 좀 쓰였었다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부산으로 4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다음 안내에 따라 학생이 발표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는 건데 3점짜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장의 유적과 기념물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금강의 중류에 위치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힌트 하나, 금강이 나오네요.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이 있어서 선사시대부터 우리 고장에 사람이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금강의 중류에 있고요. 남한에서 최초로 구석기 유적이 발굴된 이곳. 여기 석장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공주입니다. 공주. 여기서 이미 공주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나머지 힌트 더 볼게요. 자, 또한 삼국이 상호 경쟁을 하던 시기에는 백제의 수도로서 백제 중흥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던 곳으로 백제 고분, 무덤이 여기 있다는 뜻이죠. 이걸 통해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공주 맞네요. 이 공주에 송산리 고분군이 있고요. 이 공주는 웅진이라는 이름으로 백제의 수도로 기능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거 맞는 얘기고, 자, 고려시대에는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설치된 12목 중에 하나였고 이후 조선시대에도 가명이 있어서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는 동학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는 등 이거 마지막으로 2차 동학 농민운동 했었던 그 격전지죠. 공주의 우금치 전투가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공주가 맞습니다. 자, 공주라는 거를 찾아내고 나서 제일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볼게요. 수양계 유적을 조사를 해서 우리 고장에 살았던 구석기인들이 다양한 기법으로 석기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였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이렇게 활자로만 마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단양입니다. 단양 수양계 유적이 있어요. 단양. 자, 2번 보겠습니다. 송산리 고분군의 벽돌 무덤을 조사해서 무령왕이 중국 남조, 외 등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벽돌 무덤, 고분군, 이 공주에 있는 거 맞죠? 무령왕릉이 이쪽에 있죠? 2번이 맞네요. 답은 2번이고요. 만인의 총을 조사해서 정유재란 당시에 우리 고장의 백성들이 조명연합군과 함께 결사항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게 나오는데 이 만인의 총이 있는 곳은 남원입니다. 남원. 이게 정답으로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냥 알아만 놓을게요. 자, 4번 만석보 유지비를 조사를 해서 우리 고장 농민들이 군수 조병갑의 수탈에 저항을 해서 봉기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강농민운동이 시작되는 지점인데 고부민난이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는 오늘날의 정읍입니다. 정읍. 같이 기억해 주시고 아운의 3.1운동의 독립사적지를 조사를 해서 유관순이 우리 고장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운의 장터 얘기네요. 천안입니다. 천안. 충청도 천안이죠. 그래서 지금 공주에 해당하는 거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지역사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방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8번 보겠습니다.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 무덤에서는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결사항전한 탕금대 전투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 탕금대가 있는 이 지역에 보니까 타평리 7층 석탑이 있고 김윤호가 대몽항쟁을 했고 다인철서와 완오리 제철 유적이 있다. 이거 아마 다 모르시는 걸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한테 결정적인 힌트는 신립장군이 결전을 했었던 탕금대 전투가 이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는 임진왜란이 딱 터졌을 때 여기를 빼앗기면 우리는 피난을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명성이 있었던 신립장군을 이쪽에다가 선조가 파견을 했다고 했었어요. 근데 왜 여기다가 진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부인이 오면은 외부인이 모르는 지형의 지리를 이용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훨씬 유리할 텐데 탕금대는 완전히 탁 트인 그냥 벌판이거든요. 우리한테 좀 불리해요. 저쪽은 잘 훈련된 군대를 끌고 왔고 우리는 지금 예상도 못한 전투에 직면하고 있는데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려면 우리만 알고 있는 홈그라운드를 써야겠죠. 하다못해 문경세제 같은 데만 이용을 했었어도 첩첩산중에 어떤 골짜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우세했을 텐데 이 신립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뒤에 강이 흐르고 앞에 벌판이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사람들이 싸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 지역이 뚫려버리고 맙니다. 한반도 지도를 전체를 펼쳐놨을 때 배꼽에 해당하는 중앙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충주입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충주입니다. 자, 맞는 거 고를게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의 덕수궁이죠. 덕수궁의 석조전에서 했잖아요. 자, 1번 아니고 명나라 신종을 기리는 만동묘가 건립이 되었다. 만동묘 설치된 곳 이곳 아닙니다. 이쪽은 괴산입니다. 괴산. 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충북 괴산인데 그냥 알아만 놓으시고 강주령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송을 벌인 곳은 여기 평양이죠. 평양. 고구려비가 남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었다. 이게 맞네요. 중원 고구려비라고도 하죠. 충주 고구려비. 이게 그냥 취미로 문화유적을 답사했었던 어떤 답사 모임에서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유창종 검사님이 발견을 했는데 이분은 나중에 요거 발견하고 이 충주 지역에서 요 타평리 7층 석탑을 주변을 관찰을 하다가 여기에서 기와를 하나를 또 주서요. 유창종 검사가. 그리고 그거를 기와를 주순 이게 인연이 돼서 그러니까 수막새 하나를 주순 거죠. 그때 수막새랑 우리 기와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거를 수집을 하는 수집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막새의 파편을 수집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기가 수집했었던 수천 점의 이 수막새랑 기와를 아무 조건 없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체를 기증을 해놔서 여러분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그 기증관이라고 2층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유창종 검사가 기증한 이 기와와 수막새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좀 나오는데 요거 참고로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박지혁이 경찰서에 폭탄을 터뜨리는 의거를 일으키는 거 이거 부산이에요. 부산. 나머지 체크해 주시고 4번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충주.
자, 9번 볼게요. 9번. 가나다라 마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섬에서 만나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과 저항. 이 지도를 싹 보니까 강화도네요. 강화도인데 가나다라 마 순서대로 잘 연결이 돼 있는지 틀린 거 찾겠습니다. 가를 먼저 볼게요. 외교장각. 프랑스군이 의궤 약탈해가죠. 외교장각 의궤 약탈해갑니다. 이건 맞는 얘기. 연무당 예터 조일 수호 조규가 체결되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는 거 체결이 되죠. 맞는 얘기고요. 자, 광성보 어제연 부대가 결사항전을 하죠. 신미양요 때. 그때 어제연 장군도 사망하게 되고요. 자, 정족산성에서는 양헌수 부대가 적군을 크게 물리친 거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는 얘기고, 자, 초지진.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초지진이 아니고요. 거문도죠. 거문도. 이 전남 여수 쪽에 있는 거문도입니다. 5번이 틀리게 연결되어 있네요. 9번에 5번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가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46년 1월에 작성된 연합국 최고사령부 문서에는 제주도, 울릉도, 그리고 가가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섬은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입니다. 독도죠? 독도. 자,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안영복이 일본에 건너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맞죠? 숙종 때 안영복이 건너가서 주장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점령하는 거. 이 위에도 똑같은 거 나왔었잖아요. 여긴 거문도예요. 독도가 아니고. 2번 틀렸네요. 2번 찾아주시고요. 러일전쟁 때 일본이 불법적으로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죠. 일본은 지금 뭐 다케시마라고 하잖아요. 불법으로 편입합니다. 대한제국이 칙령을 통해 울릉 군수가 관할하도록 합니다. 칙령 제41호로 요거를 지정을 했었죠. 그리고 5번에 보면 1877년에 태정관, 일본의 최고 행정기구입니다. 여기 문서에 그냥 아예 나와요.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니라 그냥 일본이 작성을 한 건데 일본과는 무관한 지역이다 독도가 라고 일본 스스로가 이 명칭을 정해놓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 사료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자기네들도 이거 우리랑 관계없어 라고 얘기를 한동안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 내용은 한번 싹 정리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10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고, 자, 11번.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사를 품은 섬 다크투어를 떠나볼까요? 라고 하고 있네요. 항파두리 항목유적, 항파두리 항목유적, 알뜨르 비행장의 비행기 경납고, 셋알 오름 일제 고사포 진지, 송악산 해안의 동굴 진지라고 나오네요. 다크투어가 뭐냐면 전쟁과 테러, 인종 말살, 재난같이 비극적이고 안 좋은 역사의 현장을 방문을 해서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의 한 형태입니다. 지금 대몽항쟁 부분이랑 일제강점기 부분, 전쟁이랑 연관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아마 오름이라는 걸 보고서 여기 제주도다 이렇게 찾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탐구활동으로 제일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은 흑산도입니다. 여기 제주도가 아니에요.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한 장소는 강화도죠. 제주도 아니고 강화도. 지주 문제철에 맞서서 소작쟁이가 일어난 곳은 신안의 암태도입니다. 암태도. 4.3 사건으로 많은 주민이 희생된 주요 장소. 제주 4.3 사건이니까 4번이 맞는 얘기겠네요.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서 조차를 요구한 곳은 영도, 전령도입니다. 부산 쪽에 있는. 그래서 4번으로 제주도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제. 가나다라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진도, 완도, 거문도, 거제도, 영도가 있네요. 자,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구실로 불법 점령한 거는 진도가 아니라 거문도죠. 잘못 연결돼 있네요. 자, 완도 보겠습니다. 통일신라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는 곳. 완도 맞네요. 2번이 정답이네요. 2번은 맞아요. 자, 3번 거문도.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설치된 곳은 거문도가 아니라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자, 라의 거제도를 볼게요.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 조차를 요구한 곳은 영도죠. 저령도, 영도. 자, 삼별초가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대항하는 게 요게 진도입니다. 서로 막 다 섞여 있네요.
맞게 연결된 거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지리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챕터인데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로 출제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신유형으로 새롭게 나오는 지역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지역을 생뚱맞게 내지는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지역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사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